여기 밥에 곰팡이 피어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미국에서 온 한 가족이 테이블 위에 놓여진 밥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하지만 이내 이 가족들은 곰팡이가 피어 있는 이 밥을 먹고 심지어 맛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네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이름은 캐서린이에요. 오늘은 제가 한국어에 빠지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언어를 배우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외국어를 접할 때면 왠지 모를 설렘이 가득했죠. 외국어를 배워서 직접 읊어보면 마치 그 나라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처음엔 프랑스어, 스페인어 같은 언어들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한국어를 접하게 됐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한국어 발음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마치 노래를 듣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어 특유의 억양과 리듬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죠. 근데 더 놀라웠던 건 한글이에요. 동그랗고 귀여운 모양의 자음과 모음들을 보고 있자니 왠지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글자한테 어떻게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 수 있겠냐고 하시겠지만 제가 한국어를 잘 모르던 시절에는 한국어를 어떻게 알아본 줄 아세요? 이응이라는 글자로 알아봤어요. 문장에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으면 이 글자가 한국어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 저는 한글의 모음, 자음 중에서 이응이라는 글자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뒤로는 한국어에 꽂혀서 하루 종일 저는 한글을 공부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언어에 빠지면 항상 그 언어를 완전히 익힐 때까지 공부하는 편이에요.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니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 다른 언어들보다 훨씬 금방 익힐 수 있었죠.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익히고 나서부턴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깊게 파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빠져 있었냐면요. 대학교에서 전공을 한국어로 할 정도로 푹 빠져 있었다니까요. 이런 제 선택을 보고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았어요. 한국어 전공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말도 수없이 들었죠. 하지만 남들이 뭐라 하든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오로지 한국어 공부에만 매진했답니다. 얼마나 대학 생활이 즐거웠는지 몰라요. 같은 과 친구들과 한국어로 수다도 떨고 한국 노래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덕분에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도 접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그때쯤부터 케이팝이 슬슬 유행하더라고요. 이제서야 모두가 한국을 알아봤구나 하면서 저도 모르게 뿌듯했다니까요. 제가 한국인이 아닌데도 말이죠.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도 점점 빠져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직접 한국에 가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비행기표를 바로 예약했어요. 마치 방학이기도 했고 지금이 아니면 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부모님께 얘기를 꺼냈는데 굳이 한국까지 가야겠냐는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한국에 꽂힌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부모님이셔서 그런지 생각보다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제 첫 한국 여행은 일주일 동안이었는데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제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한국 여행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게스트하우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 그때 저는 한국어가 서툴렀거든요.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했지만 복잡한 문장은 어려웠죠. 그래도 용기를 내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무르기로 결정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해봤는데 써먹어야지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께서 친절하게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정갈한 반찬에 따끈한 밥 한 공기까지 보자마자 침이 절로 넘어가더라고요. 거기다가 한국 가정식이라니 꼭 먹어볼 수밖에 없었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려 입을 열었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반찬이 엄청 맛있겠네요. 잘 먹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방 뭐라고 말한겨?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외국어를 배울 때 글자를 떼자마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그 나라의 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 여행할 때 누가 저한테 욕하면 바로 알아들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한국어를 배울 때도 가장 먼저 욕을 배웠는데 갑자기 욕이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때부터 손을 벌벌 떨고 아주머니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죠. 그래도 아직 한국어가 미흡해서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일 수 있으니 아주머니께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시방이라고요. 혹시 저한테 욕하신 건가요? 제 질문을 들은 아주머니는 깔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 깜짝 놀랐제. 우리 충청도에선 시방이 지금이란 뜻이요. 내 말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기라. 세상에, 그 순간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괜히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온몸에 힘이 탁 풀리면서 마음이 편해졌죠. 알고 보니 아주머니는 발음이 어눌한 제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기 힘들어서 다시 되물으신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오해가 풀리고 아침을 맛있게 먹었죠. 아침을 먹으며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아주머니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는 걸 아시고는 무척 좋아하셨죠. 한국어의 재미와 묘미에 대해 들려주시면서 사투리의 매력도 알려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한국의 사투리가 이렇게 재미있고 다양하다는 걸 처음 알게 됐죠. 제가 감사 인사를 하려고 아주머니,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아유, 그런 말 말고 이렇게 해봐요. 아줌마, 밥 묻고 갑니더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충청도 사투리로 인사를 하는데 왠지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아주머니도 제 발음이 좋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셨죠. 그 작은 격려가 제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한국인이 정이 많다는데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알게 되었죠. 그렇게 한국에서 지냈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게스트하우스에서의 그 에피소드는 한국어의 매력을 새삼 깨닫게 해준 계기였죠. 한국을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들, 경험한 문화들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한국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저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마치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느낌이 들면서 짜릿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한국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였죠. 고민 끝에 떠오른 게 바로 한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요즘에 한류가 워낙 유행해서 주변만 봐도 저처럼 한국과 한국어에 매료된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한국어를 알려주고 한국 문화를 전달하면서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제 꿈으로 삼고 한국어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의 반응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은 떡 벌어지고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죠. 부모님은 완강히 반대하셨어요. 제 결정이 너무 황당하고 경솔해 보였나 봐요.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죠. 갑자기 딸이 지구 반대편에 가서 산다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설득에 나섰어요. 한국에서 살고 싶은 이유,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은 꿈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렸죠. 이 모든 걸 쏟아내면서 제 진심을 전달하려 애썼죠. 며칠을 설득했지만 부모님의 대답은 늘 안 되었어요. 부모님은 한국에 간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걱정되는 모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저와 부모님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넌 대체 우리 생각은 하고 있는 거니? 왜 자꾸 한국에 간다고 하는 거야? 다시는 한국 간다는 얘기 꺼내지 마라. 아빠의 고함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 인생은 부모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니 제가 선택한 것은 꼭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싸우자마자 짐을 싸서 나온 저도 잘못한 건 맞는데 그때가 아니라면 제가 한국에 가서 절대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한국에 간 이후로 부모님과는 전보다 더 서먹서먹해졌어요. 전화할 때마다 말다툼만 하는 것 같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죠. 부모님은 아직도 제 선택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뭐가 좋다고 거기서 사니? 이제 그만 집에 들어와. 부모님의 말씀에 마음이 아팠죠. 한국에서의 저를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간 부모님도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내며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부모님과의 갈등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한국은 포기할 순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한국에서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긴 시간이었지만 저는 잘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 뒤에 한국에 와보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부모님께 재차 되물었죠. 부모님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설렘 반, 긴장감 반으로 일주일을 보냈어요.
한국에 온 이후로 처음 만나는 엄마 아빠였거든요. 온갖 상상을 하며 마음을 졸였죠.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몇 날 며칠 밤을 새가면서 리스트를 쭉 작성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만나기로 한 날 두근거리는 마음을 갖고 부모님을 맞이하러 갔어요. 오랜만에 뵌 부모님께선 허리를 퉁퉁 치면서 이렇게 먼 곳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면서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숙소에 도착 후 가장 먼저 부모님을 모시고 갈 곳은 청계천이었어요. 사실 택시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지하철을 타고 가기로 했죠. 아무래도 지하철역에서 청계천이 가깝기도 하고 미국에서의 지하철만 보셨을 부모님께 한국의 지하철을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지하철로 모시고 갔는데 저희 아빠가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정말 엄청나게 많으니까 당황하셨나 봐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가지를 발견하고 더 놀라셨죠. 지하철역 안에 있는 기계를 보고 호기심이 생기셨는지 그 기계에 다가가서는 이것저것 만져보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정말 신기했는데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셨나 봐요. 아빠가 되게 신기해하셨던 기계가 뭐냐면 인공지능 통역기였거든요. 저희 아빠가 영어로 말씀하시면 그 기계가 한국어로 완벽하게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발음까지 정확하게 말이에요. 아빠는 그 기계가 신기한지 계속 말을 거시더라고요. 오죽하면 뒤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기다려서 아빠를 끌고 갔다니까요. 아빠께선 재밌으셨는지 저를 보면서 너 없어도 이거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겠는데? 하면서 허 웃으시더라고요. 아빠 말씀대로 지하철 이용이 처음인 외국인에게는 참 편리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역시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아무튼 그렇게 신기한 것들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인 청계천에 도착했어요.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서울은 교통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청계천에 왔을 때 서울 시내 한가운데에 엄청 잘 꾸며놓은 하천이 있어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 기분은 엄마 아빠한테도 꼭 느끼게 해주고 싶었죠. 근데 청계천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아빠의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왜 그러실까 싶어서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서울 한복판에 이런 게 있단 말야.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잘 되어 있네. 그러시면서 이번엔 청계천에 있는 돌다리를 직접 건너보시면서 먼저 반대편으로 휙 가버리시더라고요. 오죽하면 엄마와 저는 당황해서 얼른 아빠한테 다시 오라고 했다니까요. 엄마도 청계천을 걸으면서 예쁘게 꾸며놓은 잔디들과 깔끔한 거리 때문에 계속 걷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걷다가 엄마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작은 분수대였어요. 분수대 물줄기가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저희 가족은 멍하니 그 모습을 꽤 오래 지켜봤죠. 청계천은 마치 도심 속 오아시스 같았어요. 꽤나 오랜 시간을 걷다 보니 엄마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강 쪽을 바라보고 앉을 수 있게 계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었죠. 청계천에 흐르고 있는 물소리를 듣고 있다 보니 제 마음까지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훈훈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나이 지긋하신 노부부가 다정하게 손잡고 걷고 계셨고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은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연인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고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좋으셨는지 엄마가 활짝 웃음을 보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설득해서 부모님을 한국에 진작 모시고 올 거리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 혼자 감동에 빠지고 있는 순간 할아버지 한 분이 저희한테 다가오셨어요. 저희를 보고 밝게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웰컴 투 코리아. 아빠와 엄마는 그 말을 듣더니 밝게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밝게 웃으시는 아빠 엄마 모습을 처음 보는데 괜히 뭉클해지더라고요. 부모님께선 제게 감사합니다를 한국어로 물어본 뒤 그 할아버지께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답하셨답니다. 그렇게 청계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출출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배가 좀 고프네. 우리 밥 먹으러 갈까? 가족들 모두가 동의를 했죠. 부모님을 모시고 처음 간 식당은 한정식집이었어요. 부모님께 한식은 꼭 먹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도 이렇게까지 좋아하니 부모님께서도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했죠.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메뉴판을 뒤적거렸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가장 비싼 한정식을 3인분 시켰답니다. 조금 기다리니 직원분께서는
아주 많은 반찬들을 테이블에 놓아주셨어요. 아빠가 그걸 보더니 입을 떡 벌리시더니 놀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돈을 쓴 거 아니냐면서 말이에요.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시켜도 미국에 있는 비싼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는 것보다 훨씬 싸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밥까지 나왔는데 엄마가 계속 밥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선 저한테 심각한 목소리로 귓속말로 한마디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예. 혹시 저기 밥에 곰팡이가 핀 건 아니지? 밥이 시꺼멓잖아. 순간 저는 푹 하고 웃음이 터져버렸죠. 흑미밥을 보면서 심각하게 걱정하시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 귀여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설명해 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건 곰팡이 아니라 흑미예요. 검은 쌀이죠. 몸에 엄청 좋대요. 한번 드셔보세요. 엄마는 밥을 한 입 드시더니 은은한 달달함과 톡톡 터지는 흑미가 매력이 있다고 반찬도 안 드시고 계속 밥만 드시더라고요. 다른 반찬을 드셔보라고 말씀드리니 간장게장을 잡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는 간장게장을 한 입 드시더니 어떻게 젤리 같은 게 입안에서 톡톡 터질 수 있냐면서 계속 드시더라고요. 짭짤하면서 달달한 게 엄마의 밥도둑이었나 봐요. 그렇게 한정식집에서 나오는데 부모님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가득하신 거 있죠? 저희 엄마는 계속 맛있었던 요리와 반찬들의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근데 특히 부모님이 감동받으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상차림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릇마다 음식들이 엄청 정성스럽게 담겨 있고 생긴 것도 되게 조화롭다 보니 이런 부분에 부모님이 반하셨더라고요. 한식의 맛도 맛이지만 그 정갈함까지 부모님 마음을 사로잡았나 봐요. 김치찌개 드실 때 그 얼큰한 맛, 불고기 드실 때 달콤한 풍미, 잡채 드실 때 쫄깃함까지 부모님이 다양한 음식을 맛보시면서 엄지척 날리시는 걸 보니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국 음식 처음 접해보시는 부모님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빠가 한국 음식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 우리 딸이 왜 한국 음식에 빠졌는지 알 것 같아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 듣고 제가 왜 이렇게 뿌듯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한국 음식을 부모님도 인정해 주시니까 너무 기뻤죠. 앞으로 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한식당 더 자주 다녀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식사하고 우리가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제가 사는 아파트예요. 부모님한테 제가 사는 아파트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동안 영상통화로도 잘 못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직접 오시니까 떨리더라고요. 현관 들어서자마자 아빠가 엄청 감탄하셨어요. 뒤에서 따라오던 엄마도 집을 둘러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혼자 살기엔 너무 넓고 좋은 거 아니냐면서요. 제가 월세를 말씀드렸더니 월세까지 엄청 저렴하다면서 놀라셨죠. 콧대 높으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감탄하시는 걸 보고 절로 뿌듯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주변에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부모님이 더 만족해 하시는 거 있죠. 제가 한국에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다는 걸 직접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3년 전만 해도 한국 가는 거 절대 허락 안 해주실 것 같았는데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시다니 부모님이랑 한국에서의 제 일상을 실컷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기쁜 게 뭔 줄 아세요? 부모님이 한국 생활을 직접 경험해 보시더니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신 거 있죠. 부모님이 드디어 제 한국 생활을 응원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나왔는지 그동안의 외로움이랑 힘들었던 시간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번에 완전히 한국에 빠지신 저희 부모님도 다음에 한국에 오실 때는 더 오래 계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음엔 저희 부모님 모시고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좋은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